급속히 증가하다가 그런 환자가 급속히 증가하다가 밀도가 낮아지는 유행 후기에는 환자 발생이 점차적으로 줄게 되겠죠. 자, 감염병 관리를 해야 되겠죠. 관리 대책 한번 보겠습니다. 감염병의 관리는 감염병의 생성 과정 6가지 요소 중 한 가지를 집중 공격하여 그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6단계 뭐라고 했죠? 병원체, 그 다음에 병원소, 병원소로부터 병원체의 탈출, 그 다음에 전파, 그 다음에 새로운 숙주의 침입, 그 다음에 새로운 숙주의 감수성과 면역, 이렇게 연결이 되는 과정입니다. 이 6단계 중에서 그 요소를 없애요. 한 가지라도 없애서 그 감염병의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감염병 관리 대책의 모토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질병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감염병 관리의 접근 방법, 감염원 및 감염 경로를 대책한다. 숙주를 대책한다. 환자를 대책한다. 그래서 감염원을 없앨 수도 있고요. 감염 경로를 차단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 우리가 궁극적으로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면역, 그죠? 그래서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감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게 하고요. 그리고 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환자를 격리하고 치료한 후에 사회생활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되겠죠. 자, 우리나라는요, 전염병, 물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생하고, 심각한, 그 정도에 따라서 1군부터 5군까지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법정 감염병의 종류를 보면요, 1군은 6종이 되고요, 2군은 13종, 3군은 22종, 4군 19종, 5군 6종. 그런데 이게 매해마다 다시 새로운 질병이 감염병이 발생을 하게 되면 1군인지 2군인지 3군인지에 포함이 또 되게 됩니다. 예전에는 2군 같은 게 뭐 9종밖에 없었다라면 지금은 13종으로 알려져 있는 것처럼 전염병이 점차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변이하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1군부터 4군까지는요, 발생 즉시 바로 신고를 해야 되고요. 5군 같은 경우는 7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질병이 있어서 질병에 노출이 됐다라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만 전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 정책 자체를 마련을 해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숙주의 면역 증강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요. 감염병 관리를 철저히 하더라도요, 감염병이 전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감염병 관리를 철저히 하더라도 숙주의 감수성이 높을 때, 즉 면역력이 낮을 때, 이럴 때는 질병에 걸리기 쉽죠. 그래서 면역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감수성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면역력이 낮은 사람에 대해서는 예방 접종을 해야 합니다. 예방 접종으로는 면역성을 높일 수 있는 감염병은 한정되어 있으나 점차 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후에도 항체의 지속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추가 접종을 해서 면역력을 계속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실시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연령에 따른 정확한 양을 접종을 해야 되겠죠. 아이한테 2ml를 접종을 했는데 노인한테 2ml를 접종하고 이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확한 접종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신생아가 접종하는 방법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장년, 그 다음에 노인분들 접종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방약 보관 및 운반 시 저온 보관, 그리고 유효기간 및 금기사항을 확인 후에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나라의 정기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전염병들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정한 감염병 예방접종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B형 간염, 수두 이런 것들은 예방 접종을 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별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태어나자마자 1주 이내에 B형 간염, 그리고 4주 이내에 BCG, 2개월, 4개월, 6개월, 12개월에서 15개월, 그 다음에 3세에서 15세까지 일본 내염, 그리고 지나고 나서요, 한번 예를 들어서 DTaP, DPT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예방 접종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4개월 때, 태어나서 4개월 때 접종을 한번 하고요. 그리고 나서 4세에서 6세 사이에 다시 한번, 18개월 때 한번 하고 4세에서 6세 때 또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4번을 하게 되죠. 2개월, 4개월, 6개월, 5번이네요. 18개월, 그 다음 4세에서 6세까지 5번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만약에 예방되지 못한 환자가 발생하게 된다면요, 우리가 뭔가가 부족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런 예방 접종에 대한 권고도 당연히 알림을 통해서나 아니면 홍보를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그리고 권고를 해야 되고요. 예방되지 못한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단시설을 제도화하고요. 그래서 진단을 빨리 내릴 수 있도록, 그러면 조기에 진단이 되고 그리고 조기에 치료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치료시설을 위한 의료시설을 미리미리 확충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보건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전염병 관리의 3대 원칙은요, 전파를 예방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면역을 증강시켜야 되겠고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3대 원칙 중에 하나를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전파 예방에는요, 전염원 및 전염 경로를 관리해서요, 외래 전염병이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검역하고 격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병원소를 제거하고 격리하고요, 전염력을 감소시키고요, 환경위생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면역력 증강을 시키는 방법으로는 비특이 면역이 있고요, 특이 면역이 있는데, 영양관리, 운동, 충분한 수면 등등은 우리가 비특이 면역 증강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특이 면역 같은 경우에는요, 예방접종, 그 다음에 면역 혈청, 그 다음에 글로불린 접종. 이 글로불린이 뭐냐면요, 항체를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단백질 중에 하나인데, 인체 내에 침입한 세균을 둘러싸서 무력화시키고 힘을 얻게 하고요. 자신도 침입해온 항원과 반응해서 항원 항체라는 면역 반응을 수행하는 그런 물질인데요. 글로불린을 접종해서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되지 못한 환자들에 대한 조치를 위해서 1번, 2번, 3번과 같은 것들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감염병 및 질병과 그리고 역학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감염병의 여러 가지 감염병들을 우리가 모두 다 암기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1군 같은 경우, 그 다음에 2군 정도까지는 우리가 숙지하고 있으면 좋고요. 기말고사에 전염병 병원 문제가 한 문제 출제될 거니까요. 1군하고 2군 정도는 숙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의 정의, 그리고 감염병 유행의 3대 요소, 그 다음에 감염병 관리 대책, 이런 것들이 문제로 출제되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주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시험 문제는 많이 어렵게 출제는 내지 않았으니까요. 이번 퀴즈와 서술형에는 전염병 관련해서 한 문제 정도 출제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숙지하시면 기말고사까지도 대비가 가능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한 주 동안 또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12주차 수업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